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고비가 분명합니다.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물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확진자가 4,000명 넘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네, 좀 매우 위급한 상황이죠. 4차 대유행이 아직 지속이 되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많이 되면서 이동량이 급격히 증가했고요. 또 겨울철이라는 계절 영향과 맞물려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고령층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면역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지금 고령층 중심으로 중증자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10,000명까지는 예상하고 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의 확진자는 지난 주말부터 위드 코로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미 1.2를 넘었고, 델타 바이러스는 1명이 5명에서 7명까지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속도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어떤 일정한 방역 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 더 확산세가 늘 수 있고, 병상을 대기하는 분들의 절반이 7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9510님께서 왜 백신 맞은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초반에는 감염을 차단하고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중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한 달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6개월이 지나면 거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많이 됩니다. 다만 건강한 젊은 분들은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몸의 면역에 의해서 대부분은 중증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을들의 전쟁님께서는 재택치료가 되고 있는데 집이 병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택 치료라기보다는 지금은 재택에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증상이 나빠지면 이제 병상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병상 대기가 미뤄지면서 입원이 제때 안 돼서 중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택에서 대기 치료를 하시는 경우는 가능하면 젊은 층 위주로, 무증상 위주로 하시고요. 네.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분들은 가능하면 병상으로 직접 입원을 하는 것이 중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수도권은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진자 수로 기준을 잡습니까? 아니면 위중증 환자로 기준을 잡습니까? 우선은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주간에 신규 확진자, 위중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만 확진자가 늘게 되면 거기에 최소한 2% 이상은 중증자로 가기 때문에 확진자 수 역시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병상 가동률이 86%라고 합니다. 그러면 14% 남았다는 뜻인데요. 휴대폰 배터리도 14% 남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상을 100% 가동하는 경우는 없고요. 86%라고 하는 것은 거의 풀 가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14%라고 하는 거는 병상을 쓸 수 없는 병상이거나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도권에는 거의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찼다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병상이 부족하면 방역 당국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해결책을 좀 만들어 놨나요? 지금 정부로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중환자 병상을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을 요청했고요. 네. 특히 수도권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 좀 정부가 폭넓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일부에서는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올 때에는 이 병상 대기 중에 사망자, 위중증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나 체육관처럼 큰 공간에 병상이나 중환자 병상을 만들고 의료진들을 각 병원에서 이런 호흡기를 볼 수 있는 교수들이나 전임 교원들을 좀 차출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순환제로 근무를 하게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준비도 하고 있죠? 네,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백신 추가 접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령층, 위중증 환자 줄이려면 백신 접종해야 됩니까, 지금은? 추가 접종의 효과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1배 감염 감소라든지 19배 중증도 감소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70대 이상의 고령층과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중증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위주로 최대한 추가 접종을 독려를 하고요. 네.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2차 접종 끝난 지가 한 3, 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가 되지 않으시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돌파 감염 사례라든지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지면요. 비상계획 이렇게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업시간도 사적 모임 제한도 다시 이루어집니까? 네, 일부에서는 분명히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에서 이 연말연시 모임을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의 방역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의료 대응뿐 아니라 저는 지금 생활치료시설에서 정부가 이제 항체치료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이나 재택에서 대기 상태에서 이 치료제를 맞고 대기를 하시게 되면 중증도를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 님께서 병상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건은 그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조치를 취해야 확진자 수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중증 환자가 돼서 치료하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중증으로 가지 않게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재택에서 그다음에 생활치료시설을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정부가 군의관 등의 의료진을 투입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면 등교 시작했는데 학생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대부분 학생들은 가족에서 감염이 되고 지역사회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 감염이 학생 감염으로 되고 그 학생 감염이 학교로 전파가 됩니다. 학생들은 가능하면 다중 이용 시설은 최대한 제한해주고요. 학교에서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간차 등교나 원격 등교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께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회활동에서 조심을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해외는 어떻습니까? 확산세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고요. 확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라는 문제, 그리고 백신 접종의 면역 효과가 떨어졌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역 강화로 다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일부분 우리가 방역 강화가 필연적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협조를 통해서 좀 더 그 시기를 앞당겨서 좀 확진자를 감소시켜서 중증자를 감소시키고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한다면 내년에는 좀 희망적인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왜 이렇게 확진자가 줄었죠? 네, 일본은 지금 원인을 정확히 모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백신 접종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본이 굉장히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거나 그런 좀 거리두기를 잘합니다.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됐다고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정확한 원인은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스크 잘 쓰고 우리도 한 번에 또 단기간에 백신 접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지금 조금 완화를 너무 넓게 했고 국민들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이동량이 있었고요.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동량을 줄이면서 의료 체계를 정비를 같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말고 코로나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치료제는 지금 국내에서 경구 치료제를 사실은 경구 치료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를 저는 좀 초기 치료에 적극적으로 요양시설이나 일반인들이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70% 이상 호전이 됩니다. 경구 치료제는 내년 2월, 빨라도 1월 정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2달, 3달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 의료 체계가 받쳐줘야 되고 그것은 국민과 정부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2년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시민들 의료계가 잘 견뎌주시고 버텨왔는데 이번에도 좀 이 위기 잘 넘어야 되는데요. 잘 넘을 수 있게 국민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아쉽지만 다시 일부 방역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토끼처럼 빨리 가지 말고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모든 자영업 국민, 국가, 정부가 같이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교통량이 부쩍 늘었는데요. 서해안선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3km 정체되고 있고 이후로도 비봉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